디렉방 정식을 4번에 걸쳐서 소개하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할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연산자가 교환 가능할 때 어떤 성질을 갖는가 하는 걸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연산자가 교환 가능하면 그러면 공동 고유 상태를 갖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산자의 고유값이 축퇴되어 있으면 반드시 교환 가능한 다른 연산자가 존재해서 축퇴된 상태가 서로 구분됩니다. 이제 앞으로 교환 가능한 두 연산자가 교환 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고유값이 축퇴되었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하는 것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순서로 이제 설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디렉방 정식이 아닌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자유입자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의 에너지 고유값이 축퇴되어 있습니다. 같은 에너지, 고유값은 같은 에너지인데 거기에 대응하는 고유 함수가 두 개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건 어떤 연산자에 의해서 이제 구분이 되냐면 해밀토니안하고, 해밀토니안이 바로 에너지 연산자죠. 해밀토니안과 교환 가능한 선동량 연산자에 의해서 축퇴된 상태가 구분이 됩니다. 자, 그것도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헬리시티 연산자를 도입합니다. 헬리시티 연산자라는 것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걸 어디에 이용할 거냐면 디렉방 정식에서 자유입자에 대한 에너지 고유값도 역시 축퇴되어 있는데, 이 축퇴된 에너지 고유값이 헬리시티 연산자에 의해서 구분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런 순서로 오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연산자의 교환 관계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커뮤테이션 릴레이션, 양자역학을 이제 조금 공부했으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무엇인지 알죠. 연산자 A와 연산자 B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은 A, B하고 이렇게 꺾은 괄호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AB 빼기 BA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AB 빼기 BA가 0이면 이게 교환 가능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A와 B의 교환이 가능하면 이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AB 빼기 BA가 0이니까 그 얘기는 AB는 BA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두 연산자 A와 B가 교환 가능하다고 말하고 캣 벡터의 두 연산자를 적용하는 순서가 바뀌어도 결과가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연산자라고 하는 건 어디에 이용합니까? 캣 벡터에 적용하죠. 캣 벡터의 연산자가 작용하면 그 벡터가 다른 캣 벡터로 바뀌죠. 그랬을 때 AB 푸사 이렇게 쓰면 푸사이라는 캣 벡터에 B를 먼저 작용하고 그 다음에 A를 작용합니다. B를 작용하면 다른 캣 벡터가 되고 A를 작용하면 또 다른 캣 벡터가 되는데, 그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푸사에다가 A를 이제 순서를 바꿔서 A를 작용하고 그 결과에다가 B를 작용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연산자가 두 개를 이제 양자역학에서의 연산자는 그 두 개를 작용하는 순서를 바꾸는 게 항상 같은 것이 아니라 같은 특별한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A와 B가 교환 가능하지 않으면, 콤뮤트하지 않으면, 영보다 잘못,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때는 두 연산자를 적용하는 순서에 따라서 순서가 바뀌면 결과가 다르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환 가능한 두 연산자는 고유 상태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교환 가능한 성질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게 이제 성립합니다. 우리 연산자와 캣 벡터를 쓸 때 이렇게 딱 써놓으면 AA는 AA다 이렇게 썼을 때 처음에 A는 연산자죠. 그 다음에 A는 캣 벡터 A입니다. 캣 벡터에다가 A를 썼으면 그건 고유값이 A인 상태, 고유 상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상태에다가 A라는 연산자를 적용했는데 그 상태가 똑같은 상태가 나오고 그 앞에 A라는 숫자를 곱했으면, 그러면 이것은 A라는 연산자의 고유 상태고 고유값이 A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을 이렇게 썼다면 그것은 연산자 A의 고유값 A에 대응하는 고유 상태가 A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왼쪽에서부터 B연산자를 곱하겠습니다. B연산자를 곱하면 BAA는 그 다음에 여기 BAA 이렇게 쓸 텐데 요 A는 고유값이니까 순서를 바꿔도 되겠죠. 그래서 ABA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A가 A와 B가
교환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이용하겠습니다. 그러면 BA 대신에 뭘 써도 되겠습니까? AB를 써도 되죠. 그래서 A와 B의 교환 관계가 교환 가능하다는 걸 이용하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ABA는 ABA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가로를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똑같은 건데 가로를 이렇게 쳤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저 가로 안에 들어있는 거 A라는 고유 상태에다가 B라는 연산자를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상태가 되죠. 이 다른 상태가 마치 무슨 성질을 갖고 있느냐면, 자, 요거는 A를 그 상태에다 적용했더니 A라는 고유값이 나오고 여기 똑같은 게 나왔죠. 그러니까 요건 뭐라고 읽을 수가 있냐면 연산자 A의 고유값 A에 대응하는 고유 상태가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거하고 똑같죠.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A라는 고유 상태 대신에 A에다가 B를 작용한 그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A라는 고유 상태가 A라는 연산자의 고유 상태다라고 했다면 이거는 A에다가 B를 적용해서 만들어진 다른 상태가 A의 고유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산자 A의 고유값 A에 대응하는 고유 상태가 BA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 똑같죠. 연산자 A의 고유값 A에 대응하는 고유 상태가 A다 그랬고 여기는 연산자 A의 고유값 A에 대응하는 고유 상태가 BA다 그랬으면 요거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요거 지금 똑같은 역할을 하죠. 그럼 똑같은 역할을 한다면 요 두 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두 개가 같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BA는 A와 같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BA는 A와 같다 이렇게 이퀄 사인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퀄 사인으로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성립할 수도 있지만 항상 이렇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써야 되냐면 BA하고 A하고 같은 상태일 때는 여기다 이퀄을 표시하려면 여기다 어떤 숫자를 하나 곱해야지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어떻습니까? 여기 상태는 캣벡터는 양자역학에서 어떤 상태에다가는 임의의 숫자를 곱해줘도 같은 상태죠. 그 얘기는 같은 고유값 방정식의 풀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고유값 방정식이 이렇게 있다면 양변에다 A를 곱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 A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줘도 상관이 없으니까 A에다가 B를 작용해서 나온 상태가 고유 상태 A인 것은 맞는데 근데 이놈하고 이퀄 사인을 붙이려면 거기에 어떤 숫자를 더 곱해줘야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 숫자가 항상 1은 아니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B를 곱해줬다고 한다면 이건 또 무엇이라고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A는 고유값 B의 고유값 B에 대응하는 고유 상태가 A다라고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됩니까? A라는 상태는 A라는 연산자의 고유 상태이기도 하고 저기서 여기 이 식에서부터 그 다음에 A라는 상태는 B라는 연산자의 고유 상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연산자가 서로 교환 가능하면 그러면 한 고유 상태가 두 연산자의 동시에 공동 고유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AA는 AA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A가 A의 고유 상태다. A라는 연산자의 고유 상태다. 그 다음에 BA는 BA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똑같은 상태의 A가 B 연산자의 고유 상태다. 근데 물론 고유값은 이렇게 다르죠. 근데 요 A를 여기다 사실은 이런 캣벡터가 있으면 캣벡터에다가 무슨 숫자, 글자 하나 쓰는 건 무엇을 표시하기 위해서 쓴다고 그랬습니까? 그 상태가 무엇의 고유 상태인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A의 고유 상태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A라고 썼는데 알고 보니까 교환 가능한 A 연산자와 교환 가능한 B 연산자의 고유 상태이기도 하니까 여기다 무엇도 같이 써줘야 되겠습니까? B도 같이 써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A라고 쓰지 않고 A하고 B 이렇게 같이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이 써주면 그 상태는 A의 고유 상태이기도 하고 B의 고유 상태이기도 한데 그때 고유값은 각각 A, B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연산자 A와 B는 어떤 관계에 있어요? 두 연산자는 이렇게 교환 가능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이럴 때 우리가 축퇴된 상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축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degenerate states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A와 B의 그 교환 관계가 0이면 다시 말하면 A, B는 BA면 두 연산자 모두의 고유 상태인 공동 고유 상태 A, B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A의 고유 상태가 이런 상태가 있고 또 이런 상태도 있고 이런 상태도 있고 세 가지가 있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고유값이 A인데 A,
AB1이라는 상태가 있고 AB2라는 상태가 있고 AB3라는 상태가 있으면 A라는 연산자의 고유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 개가 있죠.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고유값 A가 축퇴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유값 A가 축퇴되어 있으면, 어떤 연산자의 고유값이 축퇴되어 있으면, 그 얘기는 같은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상태가 여러 개 있으면, 그러면 반드시 다른 연산자가 존재해 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른 고유 상태들을 서로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상태가 여럿이면 이 상태들을 축퇴된 상태라고 하는데, 어떤 연산자의 고유 상태에 축퇴 상태가 존재하면 반드시 그 연산자와 교환 가능한 다른 연산자를 찾아서 축퇴 상태를 오소노멀한 고유 상태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허미시안 연산자의 고유 상태들은,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상태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서 중요하냐면, 그 고유 상태들은 전부 다 직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축퇴된 상태들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 축퇴된 상태들은 이 직교하는지 아닌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허미시안 연산자가 있으면 그 허미시안 연산자의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상태들은 직교하는 건 확실히 하는데, 근데 이렇게 축퇴된 상태가 있으면, 한 고유값에 여러 고유 상태가 대응하면 그놈들이 서로 직교하는 상태로 나눌 수 있는지는 이제 모호합니다. 이때 다른 연산자가 있어서, 연산자 A와 교환 가능한 다른 연산자가 있어서 이렇게 그 다른 연산자의 서로 다른 고유값을 갖는 그런 상태로 나누어진다면, 이 상태들도 역시 또 직교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A, B라는 상태가 A의 연산자의 연산자 A의 고유 상태가 되고 연산자 B의 고유 상태가 되면 이렇게 축퇴가 깨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성질을 이제 우리가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렉방 정식의 풀이에 적용하려고 하는데, 먼저 디렉방 정식의 풀이에 갖는 성질과 비슷한 성질이 슈레딩거 방정식의 풀이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슈레딩거 방정식의 경우를 먼저 본 다음에 그것과 연결지어서 디렉방 정식의 경우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자유입자 그 풀이를 보겠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의 특징은 뭡니까? 여기 포텐셜 에너지가 0이죠.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것은 이건 자유입자죠. 그러면 이런 자유입자의 슈레딩거 방정식이 있으면 요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양변에 h바 제곱분의 EM을 곱해가지고 이런 꼴로 이렇게 만듭니다. 이때 K제곱이 H바 제곱분의 EM2가 되죠. 그리고 요걸 이제 풉니다. 요걸 슈레딩거 방식으로 풀 것 같으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익스포넨셜 람다 X를 대입해가지고 람다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죠. 그러면 요거 두 번 미분하면 람다 제곱이 나오니까, 람다 제곱 플러스 K제곱은 0 할 것 같으면, 람다는 여기서 뭐가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IK 이렇게 나오니까, 람다가 플러스 IK일 때도 풀이고 람다가 마이너스 IK일 때도 풀이니까 풀이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고유값은 2인데 고유값 2에 대해서 익스포넨셜 IKX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KX의 두 개가, 이 두 고유 상태가 전부 다 똑같은 고유값 2의 고유 상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자유입자가,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자유입자는 같은 에너지 고유값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의 상태로 축퇴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축퇴 상태를 구분할 수 있는 다른 연산자가 또 하나 있어야 되겠죠. 이 둘을 나눌 수가 있는 그 연산자가 무엇일까? 그 연산자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여기 자유입자의 해밀토니안 연산자와 교환 가능한 다른 연산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능한 교환 연산자는 우리 금방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유입자의 해밀토니안은 EM분의 P제곱이고, P가 바로 선운동량 연산자죠. 그러면 여기에 선운동량 연산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선운동량 연산자는 이 H0 자유입자의 해밀토니안과 교환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환 관계를 쓸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이렇게 곱한 거죠. 또 요건 순서 바꿔서 곱했죠. 근데 둘 다 2n분의 p 3승이죠. 그래서 2n분의 p 3승 빼기 2n분의 p 3승은 0이니까 교환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입자의 시간 독립인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렇게 되는데, 이건 그렇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선운동량 연산자에 대한
고유값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여기 선운동 연산자의 P에다가 선운동량 연산자를 작용시켰더니 선운동량이 나오고 그 고유값이 나오고 선운동량 연산자가 나왔죠. 이거를 위치 기저에서 대표하면 바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그럼 이 미분 방정식 풀이 1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푸는 거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D 푸사의 B하고 여기 DX가 있으니까 양변을 이렇게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양변 적분하면 여기는 로그가 나오고 이건 그냥 H바운드 P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적분하면 이렇게 I H바운드 PX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로그 한 걸 이제 풀 것 같으면 푸사의 PX는 어떻게 됩니까? 푸사의 P 제로 요건 이제 처음에 앰플리튜드가 되고 여기 익스포넨셜 I H바운드 PX인데 이 I H바운드 P가 바로 H바운드 P가 여기에 바로 K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고유함수라면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거 K는 H바운드 P 이래서 선운동량 연산자의 고유함수는 익스포넨셜 IK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유입자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자유입자의 경우에는 여기에 이것에 같은 에너지에 대응하는 고유함수가 익스포넨셜 IKX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KX 이렇게 됐죠. 이 두 개가 같은 고유값을 갖습니다. 이 고유값은 어떻게 주어져요? 여기 K 제곱은 H바 제곱 분의 2m에서 그 에너지가 고유값인데 에너지는 2m분의 h바 제곱 k 제곱이니까 여기서 k거나 마이너스 k거나 k 제곱하면 같은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고유 상태가 대응을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간 성분 슐딩거 방정식도 이게 성립해야 되죠. 그래서 시간 방정식의 풀이를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고 선운동량 고유값 방정식은 여기서부터 우리 아까 구해놓은 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때 이게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 K는 H바 P인데 요 두 개하고 요 하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요 두 개는 에너지 고유값이 같은데 두 개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선운동량 고유 상태는 이거죠. 이거여가지고 이거는 K 고유값이 K일 때 요거 성립하고 이때 이 K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K일 때의 고유 상태와 마이너스 K일 때의 고유 상태 서로 다른 고유 상태죠. 그래서 선운동량에 의해서 요 두 상태가 선운동량에 서로 다른 두 선운동량 상태에 대응하기 때문에 선운동량 연산자에서 이 디젤이 축대된 것이 깨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유입자의 파동함수는 이제 전체적으로 시간까지 합할 것 같으면 우리 시간까지 할 것 같으면 여기에 x에 의존하는 파동함수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시간에 의존하는 파동함수를 이제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유입자 파동함수 첫 번째 거는 익스포넨셜 IKX였는데 거기에 우리가 아까 구한 시간에 의존하는 항을 이렇게 곱할 것 같으면 자 이렇게 되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자 이게 이제 움직이는 파동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움직이는 건 뭘 보고 하냐면 여기에는 위상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게 바로 움직이는 속도죠. 그래서 요 위상을 kx-오메가-t는 c인 이 위상의 양변을 미분할 것 같으면 그러면 dt분의 dx는 k분의 오메가가 돼가지고 이게 바로 속도가 되겠습니다. 이 속도는 0보다 크니까 이건 플러스 x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파동이다. 그런 이제 고유 상태 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풀이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풀이는 요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x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오메가 t니까 똑같이 해가지고 여기에는 위상이 일정하다는 거 이걸 갖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속도가 마이너스 k분의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운동량에 의해서 이 축퇴된 고유 상태가 깨진 건 뭐냐면 하나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선운동량의 방향은 오른쪽이고 다른 하나는 오른쪽이라는 건 플러스 x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요 놈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움직이는 선운동량 이렇게 선운동량의 방향에 의해서 우리 자유입자의 같은 에너지에 대응하는 두 개의 축퇴된 상태가 이게 깨지는 서로 분리된다, 구분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축퇴 상태와 교환 가능한 두 연산자는 우리 앞에서 공부한 걸 다시 정리할 것 같으면 어떤 연산자의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상태가 하나보다 더 많을 때 이 상태를 우리가 축퇴 상태다, degenerate state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연산자의 고유 상태 중에 축퇴 상태가 있으면 반드시 그 연산자와 교환 가능한
가능한 다른 연산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입자 해밀토니안의 경우에 에너지 고유값이 하나마다 서로 다른 두 공간 고유함수가 대응해서 자유입자 에너지 고유함수는 이중으로 축대되어 있는데, 이때 자유입자 해밀토니안은 어떻습니까? 선운동량 연산자와 교환 가능해 가지고 이 선운동량 연산자가 크기는 같으나 방향이 반대인 두 선운동량 고유함수로 이제 자유입자의 이중으로 축대된 에너지 고유함수에 대응해서 그 축대가 깨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봤죠. 자, 그러면 이것과 비슷한 일이 디렉 방정식에도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디렉 방정식의 풀이를 구하는데 자유입자의 디렉 방정식의 풀이를 이제 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포텐셜 에너지는 0인 경우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는 0이면서 그 자유입자가 정지된 경우를 봤습니다. P가 0인 경우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디렉 방정식의 독립된 4개의 풀이가 각각 어떤 것에 대응하는가, 플러스 에너지 상태에 대응하는 게 2개 있고 마이너스 에너지 상태에 대응하는 게 2개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에너지 상태에 대응하는 것은 하나는 스핀업, 스핀 다운에 대응했고, 마이너스 에너지 상태에 대응하는 것도 스핀업, 스핀 다운,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었죠. 오늘은 이제 일반적으로 자유입자이기는 하지만 정지된 경우는 아닙니다. 자, 그 경우에 디렉 방정식을 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까지 구한 디렉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었죠. 그리고 이 P는 이제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선운동량 연산자는 마이너스 IH바 델이었죠. 그러면 여기다 그걸 대입합니다. 이렇게 대입하고 이때 이제 알파와 베타는 4x4 이제 매트릭스였죠. 그래서 4x4 매트릭스인데 알파라는 매트릭스는 여기 파울리 스핀 매트릭스에서 이렇게 줬고, 베타라는 매트릭스는 요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서 I-R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걸 여기다 다 대입할 것 같으면 바로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걸 A식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식의 대상은 자유입자이죠. 그리고 평면파가 자유입자에 대한 풀이니까 이 자유입자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미분이 시간에 대한 미분이 있고 공간에 대한 미분이 있으니까 그 미분 방정식의 풀이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함수인데, 이건 자유입자에 대한 함수니까 이걸 따로 풀지 않더라도 그 모양은 어떻게 될까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익스포넨셜 h바분의 i요. h바분의 i pr은 요건 바로 ikxkr이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요거 et 이렇게 됩니다. 요게 바로 평면파에 대한 시간과 공간에 의존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디렉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4x4 매트릭스가 있으니까 요거 여기에 풀이도, 이 풀 사이도 성분이 4개인 게 되죠. 그 성분이 4개인 파이1, 파이2, 파이3, 파이4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시간과 공간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부분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과 T에 의존하지 않죠. 요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4 컴포넌트 스피너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디렉 스피너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의 풀이 요걸 갖다가 B라고 한다면 우리 요건 무엇의 풀이냐면, 자, 요런 IH바 파셜 T분의 파셜 푸사이는 이 푸사이, 그 다음에 요거 이 시간에 대한 건 이제 이걸 갖다가 집어넣을 것 같으면 요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푸사이가 나옵니다. 요거를 공간에 대해서 IH바 델타를 구할 것 같으면 요거 P가 나오는, 요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요걸 대입하고 나서는 이 연산자를 무엇으로 바꿔 쓸 수가 있냐면 P나 E로 바꿔 쓸 수 있는데, 그때 P나 E는 이제 연산자가 아니라 그냥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식을 A식에다 대입하고, 자, 이걸로 나누면 양변을 요걸로 나눕니다. 그러면 요건 없어지고 무엇이 성립하냐면 이게 성립했죠. 요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이제는 연산자, 그 미분 연산자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숫자하고 행렬만 이렇게 있죠. 근데 이건 이제 4 컴포넌트인데, 이 4 컴포넌트가 여기는 연산자가 다 2x2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 디렉 방정식의 풀이도 성분이 2개짜리를 둘로 나눠가지고 파이1, 파이2를 파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파이3, 파이4를 카이라고 놔가지고 이렇게 쓰면 이거 쉽게 된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꿔 쓰겠습니다. 이렇게 바꿔 쓰면,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걸 이제 성분별로 다시 정리할 것 같으면 2x2식, 요거는 4x4식인데 2x2식이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곱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거하고, 요 위에 2개입니다. 이렇게 곱한 걸 한꺼번에 쓸 것 같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 푸사이는 C 시그마 도 P 카이 더하기 MC 제곱 파, 이렇게 되죠. 요게
i고 0이니까 요거 파이 이렇게 됐습니다. 요건 0이니까 요거가 없어지고 카이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걸 할 것 같으면 요거 밑에 거 요거 하고 요놈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자, 요런 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coupled direct equation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에서부터 파이를 카이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카이를 푸사이로 표시하면 이렇게 됐죠. 이걸 C식과 D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여기에 파울리 스핀 행렬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파울리 스핀 행렬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우리 잘 알죠. 이건 벡터입니다. 3개의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파울리 스핀 행렬에다가 이 벡터 표시를 했죠. 시그마 x는 0, 1, 1, 0이고 시그마 y는 0, 마이너스 i, i 0이고 시그마 z는 1, 0,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도 p는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x, px 더하기 시그마 y, py 더하기 시그마 z, pz인데 이건 어떻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다가 시그마도 다 집어넣고 px, py, pz도 다 집어넣고 더할 것 같으면 요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건 0, 1, 1, 0이 0, px, px 0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런 걸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px가 되고 여기는 px 마이너스 i, py가 되고 이건 px 더하기 py가 되고 이건 마이너스 pz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시그마 덧 p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2x2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풀이를 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coupled direct equation의 풀이는 우리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자, 이 coupled direct equation의 풀이를 갖다가 요 파이를 파이, 카이 이렇게 2x2로 이렇게 나눠놨죠. 그러면 디렉 방정식의 4개의 독립풀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선운동량이 0인 경우에 4개의 독립풀이를 구했었죠. 이번엔 선운동량이 0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구하는데, 먼저 D식을 먼저 이용합니다. D식을 이용하는데, 요 파이가 성분 2개 있는 놈이죠. 이 성분 2개 있는 놈을 어떻게 하냐면, 요거 1, 제로를 성분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요 성분 2개 있는 거에 가장 간단한 이제 독립된 게 1, 제로하고 제로, 1 있겠죠. 이렇게 1, 제로, 제로, 1 두 개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이제 괜찮은 건지 하는 건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볼 텐데, 자, 파이를 1, 제로라고 한다면 요 파이에다 1, 제로를 구하면 카이가 나오겠습니다. 근데 시그마 더 p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이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카이에다가 요 카이를 구하는데 여기다 파이에다가 1, 제로 이렇게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요 놈은 여기다 1, 제로 대입하고 여기 시그마 더 p가 있고 2 더하기 mc제곱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요 1, 제로 이렇게 있으니까 요걸 전부 다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요렇게 곱하면 뭐가 됩니까? pz만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렇게 곱하면 px 플러스 iz만 있죠. 그래서 여기에 cpz 그 다음에 cpx 더하기 ipy하고 분모는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카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사이 1은 어떻게 되냐? 파이 1은 카이 x인데 요건 지금 방금 구한 게 아까 처음에 파이는 1 제로라고 그랬죠. 그리고 카이는 여기다 이렇게 구해놨죠. 그래서 4개의 독립된 풀이 중에서 이게 첫 번째 풀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풀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the first four component spinner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D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첫 번째 거 구했는데 두 번째 거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D식을 이용하는데 요 놈을 뭘로 쓰면 되겠어요? 요 놈과 독립인 다른 상태는 제로 1이죠. 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로 1을 대입할 것 같으면 똑같이 하겠습니다. 여기다 제로 1 대입하면 요거 제로 1 대입했으니까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거를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our component second 그 풀이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제로 1이 되고 이것도 아까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피너 두 번째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걸 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C를 이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카이도 이제 컴포넌트 두 개짜리인가 카이가 1, 제로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파이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 1, 제로를 대입하면 그대로 대입합니다. 그래서 여기 1, 제로 이렇게 대입했으니까 이번에는 위에 게 이렇게 되고 아래 게 1, 제로인 세 번째 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걸 구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 거 제로 1을 대입해 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걸 이렇게 다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네 번째 것까지 이렇게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자유입자에 대한 쉐링거 풀이를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거하고 비슷한 일이 디렉 방정식에 나오니까 자유입자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 풀이는 어땠습니까? 에너지 고유값이 2n분의 h바 제곱 k제곱 에너지가 이랬죠. 이걸 우리가 h바 오메가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유함수는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거는 exponential ikx exponential 마이너스 오메가 t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exponential 마이너스 ikx exponential 마이너스 오메가 t. 그래서 이중으로 축대되어 있었죠. 그래서 교환 관계가 뭐하고 성립했습니까? 네, 프리 파티클의 하밀토니안하고 선운동량하고 교환 관계가 성립해 가지고 이 이중으로 축대된 고유 상태, 두 개의 고유 상태가 이 선운동량은 서로 다른 고유 상태로 축대가 깨졌죠. 그러면 자유입자에 대한 디렉 방정식의 풀이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고유값을 볼 것 같으면 에너지 고유값은 요거 두 개가 됩니다. E 플러스는 플러스 2p인데 그 에너지 고유값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했었죠. 루트 p제곱 c제곱 더하기 mc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마이너스 2p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루트 p제곱 c제곱 더하기 mc제곱의 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고유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고유함수는 푸사이 1은 아까 우리가 구한 파이 1에다가 요거 곱한 거, 푸사이 2는 파이 2에다가 요거 곱한 거, 그 다음에 푸사이 3는 요 파이 3에다가 요거 곱한 거, 푸사이 4는 파이 4에다가 요거 곱한 거. 근데 에너지를 봤더니 어떻습니까? 여기가 2 플러스 요거 두 개가 있고, 그래서 에너지 고유값이 이렇게 이중으로 축대되어 있죠. 여기도 이렇게 이중으로 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 플러스와 2 마이너스가 이중으로 축대되어 있는데, 이렇게 축대되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다른 연산자가 있어야 되죠. 다른 연산자가 어떤 다른 연산자입니까? 해밀토니안하고, 여기서 이제 디렉 방정식의 해밀토니안하고 컴뮤타는 다른 연산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디렉 방정식의 해밀토니안 속에는 스핀 연산자가, 파울리 스핀 연산자가 있죠. 이거는 선운동량 연산자와 컴뮤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운동량 연산자가 이 디렉 방정식의 프리 파티클 해밀토니안하고 컴퓨트하지 않아서 선운동량 연산자를 이용해서 축대가 깨질 수 없습니다. 이때 깨지는 게 바로 뭐냐면 헬리시티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리시티 연산자가 디렉 방정식의 해밀토니안하고 컴퓨트하고, 그래서 자유입자의 이렇게 이중으로 축대된 에너지 고유함수에 대응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나눠지는 데 요놈이 헬리시티 연산자의 서로 다른 고유값에 해당합니다. 요것도 헬리시티 연산자의 서로 다른 고유값에 해당하니까 에너지 고유값은 같더라도 헬리시티 연산자의 고유값이 달라서 요게 이제 축대된 게 깨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헬리시티 고유값을 갖는 헬리시티의 두 고유함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헬리시티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헬리시티 뭔지 하나도 모르는데 헬리시티로 깨진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좀 막연한 느낌이 됩니다. 지금부터 헬리시티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헬리시티는 어디에서부터 나온 얘기냐면 헬릭스라고 하는 데서 나왔어요. 헬릭스를 우리 사전 찾아볼 것 같으면 나선입니다. 나선. 근데 나선을 우리 또 한영 사전을 찾아볼 것 같으면 나선의 영어에 대응하는 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스피랄이고 하나는 헬릭스입니다. 나선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같은 의미로 스피랄도 나선이라고 하고 헬릭스도 나선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스피랄과 헬릭스를 서로 구분합니다. 스피랄은 어떻게 뱅글뱅글 돈 거냐면 이렇게 뱅글뱅글 돈 거를 스피랄이라고 합니다. 헬릭스는 어떻게 뱅글뱅글 돈 거냐면 이렇게 뱅글뱅글 돈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르죠. 요건 바로 뭐 같습니까? 요건 마치 모기 향 뺑뺑 동거와 같죠? 요건 어떻습니까? 요건 스프링 뺑뺑 동거나 마찬가지죠? 헬릭스는 바로 이렇게 도는 거다. 그래서 뺑뺑 돌면서 앞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게 헬릭스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자의 헬리시티란 뭐냐면 입자의 스핀 회전 방향과 진행 방향의 관계에 따라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두 값을 갖는 그런 물리적인 양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입자가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간다고 하면 이건 운동량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입자가 어떻습니까? 전자와 같은 입자는 고유 스핀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전자의 고유 스핀의 크기가 얼마냐면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2분의 1이면 그것의 Z축 성분은 딱 두 개밖에 없었죠. 플러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은 플러스 Z 방향을
향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Z 방향을 향합니다. 그래서 고유 스핀은 자 이렇게 돈다고 하면 자 이렇게 도는 이 도는 뺑뺑 도는 스핀의 방향은 어떻게 정하냐면 뺑뺑 도는 방향으로 오른나사를 돌리면 오른나사가 진행하는 방향, 이게 바로 스핀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뺑뺑 돈다고 한다면 자 여기 이렇게 돌겠어요. 이렇게 뺑뺑 돌면 오른나사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뺑뺑 이렇게 돌면 오른나사가 앞으로 가죠. 자 그래서 스핀의 방향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이건 플러스 Z 방향으로 가는, 그래서 고유 스핀이 플러스 고유 스핀의 Z축 성분이 플러스 2분의 1인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때요? 운동량, 선운동량 방향과 고유 스핀의 방향이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헬리시티가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래서 스핀 방향과 진행 방향이 같은데 자 이 경우는 진행 방향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돌면 이렇게 도는 건 지금 반대입니다. 요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았어요. 시계 방향으로 돌면 오른나사가 어디로 갑니까? 뒤로 가죠. 뒤로 갑니다. 이건 그래서 어떤 거냐면 자 헬리시티가 마이너스 1인데 이건 스핀 방향과 진행 방향이 반대인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헬리시티 연산자, 바로 스핀 방향과 그 다음에 진행 방향에 따라서 연산자가 달라지는 이걸 어떻게 정의하면 되냐면 헬리시티 연산자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P는 시그마 돗 P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여기서 시그마라고 하는 건 파울리 스핀 연산자를 가지고 여기도 시그마가 있고 여기도 시그마가 있는 4x4 매트릭스로 구성된 연산자를 라지 시그마, 대문자 시그마 연산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시그마하고 선운동량 연산자하고 도트 프로덕트 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운동량 연산자의 크기로 나눠졌어요. 그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얘기는 선운동량 연산자를 선운동량 연산자의 크기로 나눠졌으니까 선운동량 방향의 단위 벡터가 되죠. 그래서 이건 뭐나 마찬가지냐면 시그마 덧 P 햇 하고서 시그마 덧 P 햇 있는 거. 그래서 시그마 덧 P 햇으로 된 4x4 행렬이 바로 헬리시티 연산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the projection of the spin sigma along the direction of the motion P 이건데 그러면 요 P 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요건 P 햇은 단위 크기죠. 크기가 단위죠. 그러니까 요거 방향만 결정됩니다. 그러면 그 방향을 내가 지금 여기다 X, Y, Z 축을 이렇게 생겼고 이게 바로 P라고 한다면 그래서 저기 이 원점에서부터 P가 이렇게 돼 있고 저 P의 크기가 2라고 한다면 각 축 방향의 성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세타고 요 세타는 극각이죠. 그 다음에 파의 요 방위각이라고 한다면 X축 성분, Y축 성분은 X축 성분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크기는 1이니까 그 다음에 Y축 성분은 사인 세타, 사인 파이, 그 다음에 Z축 성분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PX 더하기 마이너스 IPY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이거 왜 했냐면 아까 시그마 도 P 할 것 같으면 여기에 PX 더하기 IPY 이런 게 나왔죠. 그래서 PX 더하기 IPy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파이 더하기 빼기 I 사인 파이인데 코사인 파이 더하기 빼기 I 사인 파이는 뭐하고 같으냐면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I 파이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그마 도 P는 P 햇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PZ가 되고 PX 마이너스 IPY가 되고 이건 PX 더하기 IPY가 되고 이건 마이너스 PZ 가 되는데 이걸 뭐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거 PZ는 코사인 세타 쓰고 여기는 사인 세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파이를 쓰고 여기는 사인 세타 익스포넨셜 플러스 I파이를 쓰고 이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그마 도 P, 시그마 도 P 한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한번 증명을 했었죠. 그랬더니 시그마 도 P, 시그마 도 P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P 제곱이었죠. 그걸 어떻게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냐면 시그마 도 T, 시그마 도 P를 요거 시그마 도 P가 이렇게 생겼고 또 시그마 도 P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대로 곱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했더니 뭐가 나옵니까? P 제곱이 나옵니다. 또 이렇게 곱하면 뭐가 나옵니까? 0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0이 나오고 이렇게 하고 저 끝에 가고 곱하면 P 제곱이 나오니까 대각선 요소의 P 제곱이니까 이건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P 제곱 곱하기 아이덴티티죠. 이건 그냥 P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헬리시티 연산자의 고유값은 어떻게 했냐면 그 고유값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컴포넌트가 4개짜리 스피너가 있습니다. 이 스피너의 이걸 고유함수라고 하면 고유값을 H라고 할 것 같으면 이 H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양변에다가 헬리시티 연산자를 한 번 더 곱합니다. 양변에 한 번 더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건 이제 고유값이니까 순서 바꿔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놈은 또 뭐가 됩니까? 요 뒤에 있는 요거는 역시 H파 이렇게 되죠. 요거 처음에 있는 고유값 방정식이죠. 그래서 요거 H 제곱 파 이렇게 되죠. 근데 요 놈은 어떻게 되는지 보냐면 H도 P 하는 걸 다시 곱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요거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 두 개 곱하면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거 P제곱 P제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요건 바로 뭐예요? P제곱 P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P제곱 P제곱 여기 다 P제곱 P제곱이니까 요거 뭐예요? 1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아이덴티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바로 뭡니까? 11 파이는 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와 같은 거예요? 여기는 요거하고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뒤에 있는 건 요 놈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면 자, 요 H제곱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H제곱이 바로 1이 되겠죠. 그래서 H제곱은 1이다. 그래서 H는 뭐가 됩니까? H는 헬리시티 연산자의 고유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걸 이제 알고 나서 우리 고유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 헬리시티 연산자의 고유 스피너를 한번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헬리시티 연산자의 고유값은 이렇게 되는데 고유값을 알고 어떤 우리 연산자가 있으면 연산자의 고유값을 알고 그 다음에 고유 상태를 구할 때 특히 그 연산자를 이제 행렬 모양으로 해놨으면 우리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그 행렬 여기다가 이제 고유값을 대입해 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구하면 요 식은 뭐가 되냐면 이런 식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식 두 개 이렇게 파이 플러스도 이렇게 놓고 카이 플러스도 이렇게 놓으니까 두 개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우리 고유 상태가 파이에 대한 고유 상태나 카이에 대한 고유 상태가 똑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파이 플러스 고유값이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걸 파이 플러스라고 하고 그걸 A, B라고 놓고 원식에다 대입한 다음에 A, B를 구하면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원식은 이렇게 됐습니다. 시그마도 P는 이렇게 시그마도 P 해서 이렇게 돼 있었죠. 여기다가 A, B를 이렇게 해놓고서 이걸 풀죠. 풀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하나 쓰고 그건 A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식 하나 나왔고 또 하나 요렇게 나오고 B인데 여기서 A와 B를 구해야 되는데 위에 걸로 구하나 아래 걸로 구하나 A와 B가 똑같이 나오고 여기도 A, B가 있고 여기 A가 있기 때문에 A가 얼마다 B가 얼마다 이렇게는 구할 수가 없고 A, B의 B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아래 걸로 구한다면 B가 어떻게 되냐면 B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익스포넨셜 I 파이 A 이렇게 B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A, B는 어떻게 구하냐면 규격화 조건에서부터 구합니다. 근데 이걸 한번 조금 다른 모양으로 고쳐 놓겠어요. 이걸 세타를 2배 2분의 세타 이렇게 고칠 것 같으면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1은 뭐예요?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2분의 세타로 할 것 같으면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빼기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분모는 2배의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가 이렇게 되고 저 사인 세타를 2분의 세타로 고치면 2배의 사인 2분의 세타 코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되는데 봤더니 여기 또 코사인 2분의 세타가 이렇게 지워져 가지고 이렇게 되죠. 이거 아주 좋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 규격화 조건을 우리 이용합니다. 그래서 고유 스피너의 규격화 조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 이래야 되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 이 조건에서부터 구할 것 같으면 A제곱은 A는 코사인 2분의 세타가 되고 B는 익스포넨셜 I 파이 사인 2분의 세타 그래서 파이 플러스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 이제 규격화된 스피너의 헬리시티의 고유 스피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 마이너스 1짜리 하나 구해야 되겠죠. 헬리시티 마이너스 1짜리 아까하고 똑같이 원식에다 이렇게 마이너스 하고서 여기서부터 두 개의 식을 구할 것 같으면 자, 위에 있는 식이 나오고 아래에 있는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좋은데 위에 걸 쓰는 게 이제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다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2분의 세타로 고치면 이렇게 돼서 여기는 무엇을 나눕니까? 이것도 역시 코사인 2분의 세타로 나누면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규격화 조건을 또 씁니다. 그래서 규격화 조건을 쓸 것 같으면 우리 무엇을 구합니까?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B는 코사인 2분의 세타, A는 마이너스 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파이 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나왔으니까 파이 마이너스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요건 지금 우리가 그 기준계의 축을 마음대로 정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기준계의 축을 우리가 좀 쉽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계의 축을 한번 어떻게 정하냐면 우리 그 선운동량의 방향이 X축이다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선운동량의 방향이 X축이다 그러면 시그마 더 P는 뭐가 되겠어요? 시그마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시그마 더 P가 시그마 X가 된다면 요게 시그마 X라고 한다면 시그마 X는 어떤 거였습니까? 여기가 1, 1이고 요건 0, 0이었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려면 세타는 2분의 파이고 파이는 0이어야 되겠어요. 요게 0, 0 이렇게 되면 세타는 2분의 파이야지 0, 0 되죠. 그 다음에 요거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려면 세타 파이는 0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걸 여기다가 대입하면 코사인
2분의 세타가 2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4분의 파이는 뭐가 됩니까? 루트 2분의 1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이는 0 하면 이건 1이 되고 이것도 루트 2분의 1이 돼서 루트 2분의 1 파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또 뭘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운동량 방향이 y축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y축 방향은 여기 i고 마이너스 i고 0, 0이죠. 그러려면 여기 세타하고 파이는 이런 거 돼야 되니까 요놈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선운동량 방향이 z축 방향이라고 한다면 시그마 더 p가 뭐가 되겠습니까? 시그마 z가 되죠. 시그마 z는 뭐가 돼요? 요거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0, 0 이렇게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타는 0이고 파이도 0이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세타도 0이고 파이도 0을 대입하면 0, 0 대입하면 파이 플러스는 1, 0가 되고 파이 마이너스는 0,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4개의 고유 상태를 구할 때 파이를 1, 0 이렇게 놓기도 하고 0, 0 이렇게 놓기도 했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스피너의 고유 함수인데 우리 방향을 Z축을 운동량 방향을 Z축으로 정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4개의 고유 상태를 우리가 구했었습니다. 그러면 디락 해밀토니안과 이제 스피너 연산자 헬리시티 연산자를 볼 텐데 우리 디락 해밀토니안의 고유값이 이제 축대되어 있었죠. 축대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 디락 자유입자에 대한 디락 해밀토니안과 콤뮤타는 다른 연산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른 연산자가 바로 뭐겠습니까? 헬리시티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헬리시티 연산자를 했는데 우리 디락 해밀토니안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바로 이렇게 생겼었죠.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헬리시티 연산자는 이렇게 생겼죠. 헬리시티 연산자가 이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락 해밀토니안하고 헬리시티 연산자의 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보겠습니다. 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H0하고 스피너, 헬리시티 연산자를 곱한 거, 이렇게 곱하죠. 이렇게 곱해가지고 다 곱해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번엔 순서를 바꿔서 곱합니다.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어요. 이게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요놈하고 요놈 보면은 여기 시그마 더 P하고 MC제곱의 순서만 바뀌었죠. 근데 MC제곱은 넘버이기 때문에 여기다 쓰나 같은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더 P는 이거 바꿔도 상관없죠. 여기도 요거만 바뀌었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거 두 개가 같죠. 다시 말하면 디렉 방정식의 자유입자 해밀토니안하고 그 다음에 스피너 헬리시티 연산자고 두 개가 서로 순서를 바꿔도 같으니까 콤뮤트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콤뮤트하니까 어떻습니까? 디렉 해밀토니안의 축대된 고유 상태가 있으면 그 고유 상태는 이 헬리시티 연산자로 깨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4 컴포넌트 스피너가 만족하는 디렉 방정식 요 A와 B가 있는데 우리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나눠 가지고 뭘 구했었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요거 두 개를 해 가지고 2x2로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래서 여기 2x2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우리 여기서 CD를 이렇게 구했었습니다. 그러면 요걸 갖다가 포지티브 에너지 솔루션이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그 포지티브 에너지 솔루션에서 요걸 푸사이 P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할 것 같으면 요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나 구했었고 그건 이렇게 됐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땠습니까? 또 하나는 여기다 요 파이2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이제 구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포지티브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됐었습니다. 포지티브 에너지 솔루션은 요거 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구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다가 요거 푸사이 1, 2라고 하는 것은 디렉 해밀토니안의 솔루션인데 거기다가 헬리시티 연산자를 도입을 했더니 어떻습니까? 헬리시티 연산자의 고유 상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두 개의 고유값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의 고유값을 갖는 두 개의 헬리시티 연산자의 고유 상태로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하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렉 방정식의 두 개, 여기 푸사이 1, 푸사이 2는 플러스 에너지 그 고유값 상태였죠. 거기다가 헬리시티 연산자를 가할 것 같으면 이렇게 헬리시티 연산자가 하나는 플러스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짜리 이렇게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 에너지 짜리도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거는 이것은 네거티브 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이 네거티브 에너지 솔루션에도 헬리시티 연산자를 적용시킬 것 같으면 여기 이렇게 적용이 되고, 이놈을 갖다가 이렇게 나눌 것 같으면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다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볼 것 같으면 요것도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3, 4가 나와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헬리시티 연산자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봤냐면 프리 파티클 디렉 방정식에서 프리 파티클 솔루션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2개는 플러스 에너지가 플러스인 축대된 2개의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에너지가 마이너스인 2개의 축대된 상태가 있는데, 이 축대된 상태는 헬리시티 연산자에 의해서 그 축대된 것이 서로 이렇게 깨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디렉 방정식을 소개했습니다. 사실은 이 디렉 방정식의 여기까지는 디렉 방정식이 무엇인가 하는 정의에 대한 식이고, 디렉 방정식에 대해서는 더 할 일이 많지만 우리는 간단히 디렉 방정식이 어떻게 유도됐는지, 그 다음에 디렉 방정식의 풀이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만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디렉 방정식을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안암동 토요 세미나에서 제가 이제 앞으로도 또 이제 그 양자역학에 대한 것을 좀 이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렉 방정식에 대한 건 오늘로 마치고, 다음부터는 2주에 한 번씩 양자역학에 대한 내용을 또 세미나로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